차트 분석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선으로 저점 고점들을 막 이어주면서 차트 분석을 하는 이미지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추세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추세선과 저항선은 둘 다 이렇게 고점 저점 점들을 연결하면서 긋게 되지만 서로 긋는 의도와 사용처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너무 기본인 이 추세선을 어떻게 긋는지 그리고 왜 긋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번에 우리가 추세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한 거예요. 추세선은 말 그대로 추세에 긋는 선입니다. 저희 추세가 뭔지는 배웠죠. 이런 N자 형태로 저점과 고점을 같이 올려주고 이러면 상승 추세고요. 뒤집어진 N자 형태로 고점과 저점을 같이 내려주면은 하락 추세입니다. 그럼 추세선은 어떻게 그을까요? 이렇게 저점 고점 올려주는 상승 추세의 저점에 대고 밑에다가 그어주는 게 바로 상승 추세선, 고점과 저점을 내려주는 하락 추세의 고점에다 대고 그어주는 게 바로 하락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은 추세를 판단하고 보기 위해서 긋는 거예요. 추세선은 추세를 보기 위해서 긋는 거라면 저항선은 뭐냐? 저항선은 추세를 보기 위한 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디쯤에서 저항과 지지가 나올지를 보기 위한 선이에요. 보면 상승 추세가 아니지만 대충 고점을 두 개 연결해서 그어준 선이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닫고 반등이 나와주거나 하락을 해주거나 하기도 하거든요. 추세선과는 긋는 의도 자체가 다른 선이니까 앞으로는 이 두 개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못 끈 추세선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은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점은 올려줬지만 고점은 올려주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저점을 연결해서 그은 선이더라도 상승 추세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추세선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추세선 보는 법을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항상 큰 그림에서 추세선을 긋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5분봉에서 추세를 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짧은 분봉에서 추세를 보면 절대 안 돼요. 최소 4시간 봉 이상에서 큼직큼직하게 확실하게 확인되는 추세에 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진행과 눌림과 진행 총 3단계로 이루어진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저점끼리 이어서 추세선을 먼저 작성을 하고요. 여기서 추세선에 대한 가격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세선에 대한 가격의 반응 그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추세선에 안 닿아준다입니다. 자, 추세선에 안 닿고 추세가 진행될 경우 보시면 여기 상승 추세선에 있는데 나중에 내려오더라도 요 추세선에 안 닿고 반등이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추세가 강할 경우 그냥 안 닿고 올라주는데 이거를 아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추세선 이탈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보자면 추세가 깨졌다,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걸 이용한 최강 매매법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스탑 헌팅 매매법 강의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추세 만들어줬지만 이 상승 추세선을 결국 깨주고 하락을 한 모습이죠.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데 추세선에 닿아줬을 경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렇게 추세선에 닿고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반등 나오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사실 이거 그렇게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이미 추세선에 닿아줬다는 그 사실 자체로 상승세가 한꺼풀 꺾인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상승세가 한꺼풀 꺾이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나중에 여기서 상승세가 다시 나와주게 되더라도 빌빌대다가 결국 하락하는 역방향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셋 중 가장 별로인 무빙이 바로 확실한 추세선을 터치해주고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바로 예시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N자 상승 추세가 나와주면서 저점, 고점을 올려준 모습이죠. 그래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추세선에 닿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세선에 닿아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추세가 한결 약해진 거다. 따라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결국 이탈하면서 쭉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점, 고점을 올려주는 N자 형태의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상승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추세선에 안 닿고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매수세가 강하고 추세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면 이 추세선에 닿지 않고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추세가 강할 경우 그냥 안 닿고 올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추세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추세선은 추세에 그어야 추세선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항선과 구별을 잘 못해서 이런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추세가 이어지고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꺾이는지 혹은 약해지는지를 추세선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상승에 베팅할지 하락에 베팅할지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필수로 알고 가야 할 지식입니다. 오늘 강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질문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